안녕하세요. 특별한 공감, 대화, 방초록입니다. 건강했던 청년이 한순간 휠체어 없이 생활이 힘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현실을 바로 보려 노력했고 방황하기보다는 앞날을 고민했습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김보연 씨 모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고 또 휠체어를 타고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에 가보셨나요? 네.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치과에 가셨을 때 혹시 저처럼 휠체어를 탄 치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는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치 않은 경험이다 보니까 제가 서울화산병원에서 치과 레지던트 수련 중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재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을 텐데 먼저 치과에 가셨을 때를 상상해 보실게요. 치과에 먼저 가시면 먼저 대기실에서 접수를 하시고 대기실에 앉아 계시다가 또 순서가 되면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으시게 되죠. 근데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진료실이 보이실 텐데 그때 제가 휠체어를 타고 치과 진료를 하고 있고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떤 환자분들이 데스크 직원분한테 저 휠체어를 탄 치과 의사 선생님 진료를 잘 하시나요? 라고 묻는 거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제가 네, 잘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치과에 가셨을 때 치과 의사를 먼저 만나기 전에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먼저 진료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은 치과 체어에 가서 먼저 앉아 계시고 진료 준비를 마친 이후에 제가 이어받아서 환자분께 오늘의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치료를 마친 이후에 환자분은 나가시면서 휠체어를 탄 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한 번도 데스크 직원분께 저 휠체어를 탄 치과 의사 선생님 뭐 진료를 잘 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두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 저는 똑같이 치과 의자가 아니라 단지 휠체어에 앉아서 치과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고 또 장애인 당사자가 된 이후에는 더 환자분들께 공감을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진료를 하는데 이 두 상황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물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한몫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 큰 문제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얼마나 준비된 사회일까요? 네, 먼저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치과 레지던트 2년차 때 그 강원도 양양으로 서핑을 갔다가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핑을 갔다가 장애인이 됐다고 하면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서핑 보드에 부딪혔거나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서퍼스 마일로퍼스라는 서핑으로 인한 혈관 질환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20일 날 제가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제가 서울화산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강원도 양양으로 친구들과 서핑을 하러 갔어요. 처음 하는 서핑이기도 했고 좀 늦게 도착해서 준비 운동도 제대로 못한 채 서핑을 하게 됐는데요. 서핑을 처음 하니까 저도 어색한 부분도 많았고 또 강사님들의 뭐 지도 하에 열심히 서핑을 했는데 서핑을 하다가 제가 허리에 통증이 좀 왔어요. 그래서 강사님께 제가 허리에 통증이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원래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열심히 통증을 참고 서핑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서핑 교육을 마치고 제가 해변가에 딱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몇 발짝 걷지 못하고 해변가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물에 떠 있을 때는 이제 부력 때문에 제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해변가로 나오니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변가에 앉아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뭐 강사님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지 한동안은 해변가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서핑을 할 때 보면 파도가 오기 전까지 파도를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핑보드에 엎드려서 허리를 꼿꼿하게 핀 채로 팔을 저으면서 패들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파도를 따라가다가 파도가 오면 서핑보드에서 허리를 반대로 굽히면서 일어나면서 서핑보드 위에 서게 되면 이제 파도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꼿꼿하게 펴져 있던 허리를 확 굽히는 동작을 반복을 하다가 척추혈관에 손상이 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플라스틱 카드를 접었다 폈다 하면 하얀색 선이 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처럼 혈관에 손상이 가고 혈관에 손상이 가면 혈관이 더 붓고 염증이 생기니까 그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하얀 선이 가듯이 그쪽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혈관에 경색이 와서 혈류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신경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고 죽게 되고 저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해변가에서 앉아 있다가 조금 뒤늦게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에 119에 실려서 갔고 그 다음 날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가서 제가 서퍼스 마일로퍼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저도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고 많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게 마비가 오는 게 한순간에 딱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발끝부터 서서히 마비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온 부분에는 감각과 운동 기능이 다 없어져요. 그럼 제가 그걸 느끼면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 전날 토요일 날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과 의사로 진료를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하루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실려오게 된 거예요. 물론 다리 기능도 없고 마비가 된 채로 말이죠. 저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뭐 제 가족들 그리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된 그 당시 여자친구도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입원 생활을 제가 한 7, 8개월 하게 됐는데 입원 생활 동안 사실은 정말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울했던 시기도 많았고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장애인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또 편견을 가진 비장애인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휠체어를 탄 치과 의사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치과 의사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컸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만나보고 또 저도 휠체어를 타고 여행도 가보고 바깥에도 다녀보고 하면서 제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내게 됐고 퇴원 이후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치과 레지던트 과정을 잘 마치고 전문의 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교정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모 대학교에 강연을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강연이었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에 딱 갔는데 강연장 앞에 갔더니 계단만 있는 거예요. 계단만 있어서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강연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휠체어 경사로가 있는지 또는 안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없어서 결국에는 제가 학교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해서 휠체어를 탄 채로 들려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강연장까지 또 계단이 있어서 제가 마찬가지로 휠체어 탄 채로 들려서 강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 들려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 계신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 동료분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신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들려서 들어간 제가 좀 불쌍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시선을 다 느끼게 되니까 저로서는 참 유쾌한 경험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강연장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게
제가 4시간, 5시간의 강연이었는데 강연장 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강연장에서 나올 때 또 누가 저를 들어주셔야 되고 또 제가 들어갈 때 또 들어주셔야 되고 또 그 수많은 시선들을 제가 감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참았어요. 네. 그래서 4시간, 5시간 동안 그렇게 감금 아닌 감금을 겪었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제가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제 문제인가요? 네. 아니죠. 만약에 건물에 경사로가 있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제가 이동할 수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장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장애는 제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었던 것이죠. 네, 단순히 그 강연장,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건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다들 앞에 계단만 있는 건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건물들의 그 계단, 앞에 있는 몇 칸의 계단이 사실은 저를 들어갈 수 없는 장애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계단 앞에 휠체어 경사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하면 그 상황에 장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장애가 없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맛있는 음식점, 뭐 카페, 뭐 편의점 이런 데 다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앞에 안 돼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는 저도 조금은 이동하기에 좀 움츠려드는 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회가 바뀐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여러 편의시설들이나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치과 의사로서 병원에서 환자의 치아나 잇몸의 아픔과 불편을 치료하고 있어요. 뭐 환자분들이 그렇게 아파서 오시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치과대학이랑 또 저의 수련병원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치과 술기들로 충분히 잘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이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느끼는 상실감 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아픔과 불편함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제가 저의 치과 술기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부족하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의료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공감과 또 역지사지의 시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장애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사회적 장애는 개선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바움이 세상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나아지게 만들면 됩니다. 물론 변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뚝딱 하고 일어나는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장애, 비장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만 있던 저를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소환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